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2억 빚을 진 내가 뒤늦게 알게 된 소름 돋는 우주의 법칙.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누적 20만 부 돌파. 고이케 히로시 지음, 이정환 옮김. 나무생각 출판사입니다. 먼저 지은이 소개. 고이케 히로시. 심리 테라피스트, 스피리추얼 카운슬러이자 인디고드 센다이 대표이기도 하다. 실제로 의류점을 운영하다 2억 원의 빚을 지고 파산 지경에 몰렸지만 우주와의 연결을 생각해내고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정화한 덕분에 매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새롭게 시작한 팔찌 사업이 방송에 소개되어 전국적으로 제품이 팔려나가면서 빚을 모두 갚고 인생 대역전을 이루었다. 이후 고객들에게만 들려줬던 우주의 법칙이 입소문을 타고 화제가 되면서 일본 전역에서 세미나 요청이 쇄도했고 그 내용을 책으로 쓴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은 단기간에 누적 2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앞서 언급된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쉽게 풀어 쓴 책이라 누구에게나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오늘은 소름 돋는 우주의 법칙. 정말 소름이 돋을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소름이 돋기는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정말 일본 작가님들의 특유의 그 유머러스함.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우주님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참 소름이 돋기는 했어요. 자, 일단 책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프롤로그. 신용 불량에서 벗어난 후. 나는 고이케 히로시. 2억 원, 2천만 엔의 빚을 끌어안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던 15년 전. 어느 날 샤워기 헤드에서 갑자기 나타난 우주님의 강력한 가르침을 통하여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기적을 잇따라 경험했고 9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다. 그 후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딸들도 생겨 지금은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 작지만 쾌적한 사무실에서 성실하고 멋진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한편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나처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연 분위기가 너무 고조되어 내 쪽에서 죄송합니다만 아직 할 말이 더 있어서 강연을 연장해야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내게 일어난 인생 대역전극.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만약 그게 기적이라면 우주에는 아직도 그 기적이 재고 과잉 상태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하고 싶은 간절한 일이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텐데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주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주는 우리가 발신하는 에너지를 증폭시켜주는 하나의 장치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깃든 주문이라면 우주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주지만 올바른 주문을 보내지 않으면 실현시켜주지 못한다. 말버릇을 완전히 바꾸어 올바른 주문을 할 수 있게 된 이후 나의 생활에는 수많은 기적이 발생했다. 시리즈 2편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에서 소개한 히로미도 이 주문 방법을 실천해서 연속적으로 기적을 경험했고 나의 강좌를 들은 사람들 중에도 일이 술술 잘 풀린 사람이 많았다.
우주에 주문을 보낸 다음 날 만난 사람과 6개월 만에 결혼한 사람도 있었다. 독자들이 보내주는 메일을 보면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나도 깜짝 놀랄 정도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2018년 접어들자마자 세미나를 열 때마다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집을 샀습니다. 2020년에 계약할 겁니다. 가족들이 동경하는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 그 차고에는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다. 내가 주문한 것은 그런 구체적인 광경이었다. 왜 2020년이냐고? 사실 나는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다. 빚을 완전히 변제한 것이 2014년이고 7년 정도는 그 이력이 남는다고 하니까 7년 후면 2021년이다. 그래서 2020년을 목표로 삼았다.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나는 당연히 주택융자도 받기 어렵다. 그래서 현금으로 구입한다는 전제로 나는 2020년에 집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라고 주문했다. 우주에 주문을 보낸 후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이미지를 그려보면서 지내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집값이 꽤 비쌌다. 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현금이 아니면 집을 살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집을 사기에는 현금이 부족했다. 정말 멋진 집이었지만 그 집과는 인연이 없다는 생각에 거의 포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매달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을 찾아갔는데 지점장이 이렇게 말했다. 히로시 씨, 혹시 상담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상담이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자 지점장이 즉시 응접실로 나를 안내했다. 그게 갑자기 이런 상담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혹시 주택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우물거렸다. 그러자 지점장이 상담을 흔쾌히 받아주며 말했다. 심사를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며칠 후 지점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히로시 씨,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내가 주택융자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세상은 정말 알 수 없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도 구입할 방법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주문을 낸 것보다 2년이나 일찍 기적적으로 내 집을 사게 된 것이다. 또 죽기 전에 한 번은 타보고 싶다라고 그토록 동경하던 외제차까지 충동 구매로 구입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신용카드 심사를 받으면 떨어지기만 하던 내가 융자로 집을 산다는 것은 누구보다 나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졌다. 기적은 매일 일어나고 있다. 매일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제 일상이다. 우주에 주문을 보내고 행동으로 옮겨 성취한다. 이런 식으로 기적은 이제 나에게 일상이 되었다.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설마 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져 내 집을 구입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우리 가족은 모두 이사 준비에 매달렸다. 아내는 물론 딸들도 신이 나서 짐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새로운 생활을 상상하며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고 들떠서 돌아다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행복감에 한껏 취했다. 그렇게 한밤중이 되었다. 나는 서재에서 혼자 매달 1일이면 찾아가는 나카다 신사의 수호를 받는 이 맨션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지금까지의 감사를 전하면서 짐을 꾸리고 있었다. 응? 그러고 보니 최근에는 찾아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최근 우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내 마음속에는 이제 아이디어나 직감의 형태를 띤 내 목소리가 당연한 듯 들리지만 우주님으로부터의 강력한 메시지는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었다. 몇 개월이나 지났을까? 1년 정도? 그것조차 확실하게 알 수 없었다. 그 정도로 생색을 내기 좋아하는 우주님이라면 당연히 집까지 구입하게 된 나를 찾아와 그건 모두 내 덕분이야 라고 큰 소리를 쳐야 하는데 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설마 이제 완전히 떠나버린 것일까?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을 정도로 내 인생이 탄탄해진 것일까? 그건 아닌데. 만약 우주님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우주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곤란한데. 바로 그때였다. 책장 위에서 우르륵 탁 하고 무엇인가가 떨어져 내 머리를 때렸다. 아야. 눈사태처럼 떨어져 내린 물건들 속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두루마리가 나타났다. 웬 두루마리지?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두루마리 끈을 풀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내 앞에서 두루마리가 저절로 펼쳐졌다. 뭐야, 이게 뭐지? 두루마리를 읽기 시작한 나는 놀라서 나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거기에는 인간 재교육 방법과 함께 인간은 이것을 보면 안 된다라는 글이 씌어 있었다. 야, 히로시. 뭐야, 왜 남의 두루마리를 마음대로 읽는 거야? 갑자기 천둥을 치는 듯한 커다란 목소리에 깜짝 놀라 나는 두루마리를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머리를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내게 우주님이 예전처럼 혼신의 힘을 담아 주먹을 날리진 않는다. 두려움에 몸을 떨며 천천히 머리를 들자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때리냐? 두루마리가 우주님의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설정이 좀 이상하잖아. 말을 하는 두루마리라고? 해리포터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말이야? 내가 샤워기 헤드에서 나왔을 때부터 이미 충분히 이상한 설정이었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본인 입으로... 시리즈 1편을 읽어본 독자라면 처음부터 이 책을 쓴 저자는 어딘지 특이하네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네, 그렇긴 하겠지만 그건 그렇고 이 두루마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건 우물거리지 말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인간 재교육 방법이 도대체 뭐죠? 젠장, 벌써 본 거야? 이건 인간 세계의 구조를 해석해서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비법이 씌어있는 두루마리야. 내게 나라는 존재가 있듯 그리고 히로미에게는 히로미의 우주님이 있듯 사람들 각자에게는 우주와의 파이프 역할을 담당하는 우주님들이 있다는 건 알려졌지. 우리가 지구로 올 때 읽고 머릿속에 입력해 두는 것이 이 두루마리 내용이야. 우주가 그동안 추적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에 좌절하며 그때 어떤 식으로 지도해야 좋은지를 말해주는 내용이지. 어떻게든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다 라고 주문을 보낸 사람에게만 발동되는 것이 이 두루마리의 프로그램이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로 변환시키는 비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 각각의 우주님들은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비법에 따라 자신이 맡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야. 나의 피실험자는 히로시, 바로 너고. 제가 그럼 실험 대상자였다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왜 그런 일을 하죠? 우주도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어.
시리즈 1편에서 내게 우주와 지구의 구조에 관해서 설명해줬지? 인간이 지구로 온 이유와 행동의 의미는 본래 인간은 몰라도 되는 것들이었어. 오히려 알면 안 되는 것이었지. 왜냐하면 모르는 쪽이 재미있으니까. 영화의 주인공도 영화 속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하고 성공과 실패를 맛보고 마지막을 맞이하잖아. 사람들도 지구에서 인생이라는 자신의 드라마를 완수하고 우주로 돌아오지. 하지만 말이야, 최근 지구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비약적으로 높아졌어. 잔뜩 위축된 사람들이 증가하고 행동을 단순하게 즐길 수 없게 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한 거야. 우주로 돌아온 영혼들이 실수였어. 지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았어야 해. 라고 탄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 우주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이끌어내는 세상의 구조를 해석해서 인간을 다시 교육시키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리고 우주와 인간들 사이의 파이프 역할을 하는 나 같은 우주들을 한자리에 모아 인간 재교육 선수권 대회를 개최했지. 나도 거기에 후보로 올라갔는데 오늘이 그 시상식 날이야. 네, 시상식이라고요? 그건 그렇고 이렇게 중요한 물건이 왜 여기에 있죠? 사실 내가 컨닝하려고 가져왔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두고 갔으니까. 잊어버리고 갔다고요? 그럼 어차피 두고 간 것이니까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제발 읽어보게 해주세요. 야, 잠깐 보지 마. 네가 함부로 만질 물건이 아니야. 하지만 잊어버리고 두고 간 쪽이 잘못이지요. 야, 함부로 펼치지 말라니까. 안 돼. 두루마리를 펼치려 하는 나와 펼쳐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두루마리. 그런 혼잡한 힘겨루기가 이뤄진 끝에 두루마리가 저절로 대굴대굴 구르더니 그 안에 있는 글들이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법이 씌어있는 말하는 두루마리를 집어들고 재빨리 읽기 시작했다. 우와, 이건 정말 대단해. 자, 이제부터 등장인물 소개가 있는데요. 제가 등장인물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너무 재미있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책의 프롤로그였는데,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또 우주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많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제가 이 책을 읽긴 읽었는데, 제가 좀 까먹고 있었는데 프롤로그에서부터 이렇게 대화 형식의 장면이 많이 나오는 줄 알았다면 이 책 오디오북으로 읽지 않았을 것 같네요. 일단 차례를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부 소원이 실현되는 법칙. 우주의 법칙 1번은 말버릇도 행동이다. 주문만 보내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부정적인 말버릇을 가진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진정한 스피리추얼은 행동하는 것이다. 말버릇으로 인생이 바뀌는 진짜 이유. 종이 한 장으로 말버릇을 바꾼다. 소원이 이루어진 미래가 이미 우주에 존재한다. 일단 행동으로 옮긴다. 우주의 법칙 2번째. 불행한 습관에서 벗어나라. 겁이 많은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노력지상주의에 빠진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사람들은 왜 부정적으로 반응할까? 위기 속에서도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다. 행복해질 각오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불행해지는 버릇을 당장 버려야 한다. 2부에서는 고민이 반복되는 법칙이라고 하고 우주의 제3법칙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 세 번째, 마음의 버릇을 공략하라. 늘 고민에 사로잡힌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부모 탓만 하는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주문 실현을 방해하는 마음의 프로그램. 감사의 말이 잠재의식을 전환시킨다. 고민 리모컨의 정지 버튼을 누른다. 왠지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은 마음의 버릇이다. 세상 일에 지나친 관심을 보일 때 발생하는 것. 우주의 제4법칙.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지 마라. 청신호에도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지나치게 조심성이 많은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변명만 하는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사람의 마음은 거짓말을 한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지만 생각하라. 사실 당신은 이미 사랑을 받고 있다. 3부에서 돈의 순환 법칙이라고 하고 우주의 법칙 제5법칙부터 다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 5번째. 풍요로움은 순환하는 것이다. 그 아래로 작은 세부 목차들 읽어서 읽게요. 가난한 마음을 교육하는 방법. 돈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풍요로움을 거부하는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돈은 믿는 만큼 돌아온다. 신용카드를 쓸 때도 선불의 법칙을 생각한다. 선불의 법칙은 물건을 사는 것만이 아니다. 빚더미에서 벗어난 3단계 의식 변화. 기쁜 마음으로 풍요로움을 방출한다. 선불로 냈는데 돈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 풍요로운 사람 가까이 있으면 좋다. 돈이 들어와도 낭비를 하는 사람이 있다. 제4부 인간관계의 법칙. 자, 4부에서는 우주의 법칙 6번째, 제6법칙부터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 6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세부 목차. 자신감 없는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바람이 지나친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의존적인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에너지의 침투를 막는 최악의 주문. 내 우주에서 나는 최고로 아름답다. 관계 회복의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상상할 수 있는 행복이라면 이미 우주에 존재한다. 우주의 법칙 7번째. 상대방은 결코 바꿀 수 없다.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행복하게 해달라는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당신이 바뀌면 상대가 바뀐다. 사랑의 빔이 행복과 성공을 불러온다. 자신의 우주를 속일 수는 없다. 5부 일과 성공의 법칙. 여기서는 우주의 법칙 제8법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 8번째. 인생을 철저하게 즐겨야 한다. 일을 고통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현실만 따지는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일도 주문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다. 진정으로 바라는 일이라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주문의 위력. 두려움은 마음의 세뇌일 뿐이다. 매 순간 우주를 향한 스위치를 켜둔다. 이렇게 에필로그와 마치고 나서라는 글들이 있고 이렇게 책이 마무리됩니다. 책의 목차만 읽어도 참 힘이 되고 좋은 메시지가 많은 책들이 많은데요. 이 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에필로그로 바로 넘어가서 에필로그를 소개해 드리고
책 소개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세부 내용은요, 너무 재미있는데 또 너무 재미있게 쓰시는 바람에 참 낭독하기 힘들게 대화로 이 우주님 또 다른 등장인물들을 여러 가지 아주 코믹한 장면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다 살려서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만들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책을 소개해 주시는 북튜버 여러분들이 계시긴 하겠지요. 저도 나쁘지 않게 읽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책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자신은 사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에필로그 277쪽 에필로그가 바로 마치고 나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으셨네요. 마치고 나서 마지막까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사실 이 시리즈를 마무리 지으며 깨달은 것이 있다. 이 책에서 나와 우주와의 파이프 역할을 담당한 우주님의 원래 이름은 위대한 이즈미, 즉 위대한 샘물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나는 고이케 히로시. 고이케는 작은 연못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작은 연못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내게 위대한 샘물이 메시지를 주었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 진짜 나의 목소리였다. 이 지구에서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새삼 인간이 살아가는 힘은 무한대라는 사실을 실감했고 감동과 함께 기쁨이 밀려왔다. 그렇다. 지구를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맛보고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은 모든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다. 이 시리즈를 통하여 작은 연못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샘물의 존재를 알릴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내게는 커다란 행복이다. 여기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싶다. 사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하면 끝까지 환상적인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인간으로서 지구를 즐기는 것 또한 마지막이라고 받아들여야 현 세상을 마음껏 맛보고 해피엔딩으로 끝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현실과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로 감싸주어야 한다. 나는 어느 시기 메멘토 모리라는 말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죽음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죽음을 잊지 않고 의식하기 때문에 삶을 느낄 수 있다. 나는 그 비투성이의 지옥에 빠져 있던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한층 더 실감할 수 있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커다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원하는 행복을 의식할 수 있고 그 행복을 움켜쥐었을 때의 기쁨도 크다. 한치 앞은 빛이다. 이 책에서 느낀 것, 그리고 다양한 스피리추얼이나 심리학, 자기계발 방법 등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부디 자신의 현실, 일상에서 실천하기 바란다. 지구로 온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고 행복해지기 위한 행동을 마음껏 하고 싶어하는 존재이니까.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책 들으시면서 소름 다들 돋으셨나요? 저는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코믹한 장면을
묘사하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에 소름이 돋긴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책, 재미있는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